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와 이어집니다. 올웨이즈 같이 신박하게 IT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또 그 반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여 있는 회사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제이콥이 요즘 즐겨 쓰시는 네.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제가 사실 구매를 하진 않는데 주변에 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강방청 회장님이 말씀하신 소비자 이 느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 이름 없나요? 이거는? 그러게요. 어쨌든 그 소비자들의 사용 행태가 들리면 이게 가장 선행 지표거든요. 네네. 많이 들리는 회사가 어제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신선식품 회사인데 되게 숨은 강자였어요 옛날부터. 언제부터 시작했었나요? 꽤 오래됐죠. 뭐 2017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꽤 됐네요. 네. 근데 이게 생협이라고 해가지고 뭐의 준말인지 까먹었는데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이죠. 산지 직거래를 생협 회원들끼리만 회비를 내고 네네. 산지에서 좋은 물건을 직거래로 산다 이런 협동조합이거든요. 아 그럼 일단 여기도 회원 가입을 해야 네, 물건을 살 수 기본적으로 있는. 회원 가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생협을 기초로 이커머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BM의 좀 특징이라면은 온라인에서 팔다가 네네. 온라인에서 보통은 재고가 남잖아요. 근데 네. 신선식품의 특징은 재고가 남아버리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로스가 많이 잡히거든요. 재고 관리가 안 되면은. 네네. 근데 어떻게 하든 일정 부분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쵸. 근데 온라인에서 안 팔린 거를 빠르게 오프라인으로 옮깁니다. 각 매장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싸게 팔아버려요. 아 약간 마감 할인, 재고 할인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그렇게 잘 그러면은 결합시켜 놨다는 그런 되게 특이한 모델이고 그래서 그런지 신선식품 커머스 중에 지금 흑자를 낸 데가 아마 없는데 네. 흑자를 낸다는 게 참 놀라워요. 여기 흑자예요. 흑자입니다. 그래서 와. 흑자를 내고 있고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어쨌든 물류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물류도 있고 갖추고 있죠. 매장은 그러면 어느 정도? 매장은 네. 지금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선식품 버티컬 중에 제일 오프라인 매장 유명한 곳이 한살림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네네네. 한살림만큼은 없지만 이제 막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100개 이내로 아직은 있지만 더 이제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수도권 위주. 네, 아직은 수도권 위주로. 100개 이내여도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네. 수도권 위주 중에 좀 사는 동네. 아. 네. 구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송파, 강남, 그 아파트 분당? 밀집 지역 네, 좀 분당? 그쪽으로 네, 있습니다. 이런 곳 위주로 있는. 그러면 여기는 강점이 신선함에 있는 건가요? 가격보다도? 가격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도 직거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음. 기존의 생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트워크가 좀 있는 것 같고 생산자 쪽에 그래서 가격과 품질을 다 잡았고 생협이라는 게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부 기관 같은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 모아서 같이 이제 생산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파는 이분 몇 분을 하고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사가지고 같이 나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 구글에서 SEO가 너무 웃긴 게 네. 생협을 치니까 오아시스 마켓이 가장. 아 정말요? 키워드를 생협을 먹었네요. 아. 생협을 먹었네요.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IT 쪽으로만 풀지 않고 좀 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좀 저는 좋게 보고 있고 IPO가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지만은 그래도 성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준비 중인가요? 준비 중이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직은 유명하진 않지만 이제 숨은 강자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도 약간 신선식품이 메인 상품이면 좀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주부의 입장, 저는 주부는 아니지만 주부의 네. 입장이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사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좀 눈으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진만으로 보는 게 네. 아니라. 그러면 약간 신선식품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네. 뭐 공산품이야. 다 똑같이 그쵸. 찍혀나오는 거 아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네. 근데 신선은 워낙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먹고 싶어져야 되니까 그쵸. 이게 썩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직접 네. 한번 퀄리티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프라인 마트도 그 신선식품 마진율을 낮게 잡고 그건 이제 어트랙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려오기 위한 이유고 공산품에서 많이 남긴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요즘 이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할 때 이제 기존에 이제 도시 지역에 엄청 많이 있는 이 마트들 다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이제 결국은 도심 물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 있는 수많은 물류 창구에서 그냥 배송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공간은 뭘로 쓰냐 그냥 밥 먹으러 놀러 가는 데가 될 것이다. 아,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했거든요. 네. 용진이 형이 하시죠. 네. 스타필드 라이벌은 에버랜드다. 뭐 그런 얘기. 네. 노는 곳이 되고 네. 대신 물류 창고로 역할을 하고 그냥 배송 거기서 된다. 그래서 요즘 푸드코트 엄청 강화하고 있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푸드코트에 안 들어올 것 같은 매장들 되게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오아시스에도 그러면 가면은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그렇진 느낌. 않죠. 그렇진 근데 않아요. 물류센터로 기능하고 있으니까 음. 각 매장이 물론 소비자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온라인에서 안 팔리거나 좀 재고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빠르게 움직이는 네네. 도심의 작은 물류 창고 역할을 신선은 어차피 그냥 어디 창고에 방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냉장고에 진열대 그냥 그 냉장 진열대에다가 물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 오아시스 마켓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게 저의 집에서 가까운 매장에서 배달이 되는 그건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물류 그 시스템을 타고 있고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살 수 있고 최근에는 이 회사가 저기 불응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아, 퀵커머스를 시작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매장 딱 그 매장에서 할 배송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이제 할 거라는 거죠. 조인트 벤처 약간 그 자회사를 만드는 네, 거예요? 두 회사가 그 불응하고 합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 업계에 있긴 하지만은 어젠가 그젠가 이제 우디랑 같이 봤던 그 우버 대표의 분기 발표였나요? 뭐 하여튼 콜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화이팅을 하면서 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어렵지만 열심히 네, 해야 된다 네. 이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기사만 봤어요, 저도. 네, 우리는 동사화된 우버라는 것이 동사화된 그런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에 살고 있지 않느냐 다니고 있다. 구글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저는 일종의 짠함과 일종의 그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회사의 존재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막 맞아.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게 물론 그 인커리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거꾸로 말하면 그거밖에 할 말이 없나 우리 돈.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IT 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물론 굉장히 잘한 거고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조직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요즘 뭐 서스테이너블 이런 게 뭐 환경이나 사회적인 걸로 하지만 일단 회사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그쵸. 회사가 굴러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저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가장 그 회사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고용 창출이랑 이익 창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 버는 게 되게 근데 힘든 일인 것 같긴 해요. 흑자를 네. 본다는 거. 네, 흑자 갖는 거 되게 힘들고 또 BM 찾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아시스는 네. 좀 균형을 갖춰서 장래가 좀 촉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아시스 매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주변에서 못 봤어가지고. 네. 회사 근처에 하나 있나요? 저도 가다가 본 적은 없어요. 약간 더 주택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는 네. 너무 회사 많고 이런 데여가지고. 네, 주택가에 많아요. 주택가에. 그래서 여기도 배송 일찍 와요? 저는 사실 아직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직접 주문을 해보신 적은 아직은 없고. 없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신선식품은 보통 그냥 집 근처 마트에서 사거든요. 그게 빠르고 가깝고 뭐 그렇게 많이 사는 게 아니라서 요리를 막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네. 포장의 문제. 포장. 신선식품이 배송이 되어 올 때 되게 과대 포장이 막 보통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야 그러니까 뭐 냉각제, 깨져서 오죠. 네, 그런 것들.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많고 스티로폴도 많고 폼도 많고 이래가지고 쓰레기 많이 네, 나죠. 조금 불편해요 사실은. 쓰레기 생기는 이거 거. 나 지금 저기 앞에 슈퍼 가가지고 사면은 그냥 네. 봉다리 하나 그냥 들고 오는 건데 그쵸. 이게 저기 물류센터에 거쳐서 그렇죠. 네. 나에게 오는 너무 이 쓰레기가 많아요. 탄소를 배출하면서. 네. 저는 파 하나 오는데 관짝이 오더라고요. 파 하나 시켰는데 이게 이만큼 어떻게 많이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한데 또 모르죠. 또 그게 이제 경험이 돼버리면 그냥 무리가 될지. 네. 그래서 오레이즈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어느 정도 따라하고 공감을 하는 게 오레이즈가 이제 좀 더 약간 그 고객 경험을 좀 더 좋게 해주고 고객이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 마트에 입점을 해요. 그러니까 마트를 물류 거점으로 해서 물류 창고로 해서 배송을 이제 그러니까 허브 앤 스포크 이게 마트를 이제 동네 마트를 이제 물류로 이쪽에 보내서
고객들이 이제 라스트 마일은 고객들이 직접 픽업하도록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해칭하고자 한다. 오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마트에 가면 오로지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리고 픽업 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 마트 입장에서는 어트랙트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트래픽을 네, 약간 지금 이제 영광 법성포에서 테스트 중이다. 어디요? 영광 법성포. 영상 법선포요? 네, 영광 법성포 Y마트에서 베타 테스트 시작. 아, 그 와이마트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일 수도 그런가 있겠네요. 보네요. 재밌네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뭐 아마 언젠가는 굉장히 훌륭한 또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자, 제가 준비해온 회사는 그립 컴퍼니를 가져왔는데요. 그립 컴퍼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뭐 홈페이지, 피셜, 공식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미디어 커머스 전문 기업이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그냥 팔로우 기능 있으면 다 SNS라고 부르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팔로우한 애들이 내 피드에 뜨면 SNS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다들 많이 아시는 요즘 TVC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또 카카오가 투자를 해서 많이 이제 이름이 또 알려졌는데 2018년에 설립을 했고 지금 카카오가 작년 12월에 1,800억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48% 정도 인수를 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투자 당시에 기업 가치가 4천억 원이었고 기본적으로는 많이 아시는 라이브 커머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 공급자들, 판매자들을 그리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퍼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한마디로 물건 파는 방송이죠. 방송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뭐 팔로워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기본 모델이에요. 일단 보여주는 방송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공동구매 같은 약간 프로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냥 라이브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쿠폰 같은 거를 뭐 라이브로 뿌린다던가 아니면은 게임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게임을 맞추면은 또 뭐 상품을 준다거나 뭐 이런 이벤트를 좀 해가지고 라이브를 좀 계속 볼 수 있게 보는 재미가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립이. 그래서 지금 그립은 이제 입점하는 셀러들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 12%를 받고 있대요. 생각보다 이거는 저는 높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온라인 그 일반 이커머스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숫자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맞나요? 음, 한 30% 떼지 않나요? 30% 어때요? 아니요. 그게 카테고리별로 많이 다른데 네. 그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관계없이 5%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픈마켓 거기는 그냥, 많이 낮게 네, 책정하는 낮게 편이죠. 하는, 어차피 검색으로 돈 벌기 때문에 네. 기본 수수료만 받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오픈마켓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오픈마켓. 네. 네, 오픈마켓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은 굉장히 낮아요. 뭐 한 3에서 5%막 네네. 낮고 왜냐면 이렇게 볼륨이 크니까 낮고 식품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의류나 그 패션 쪽은 20% 넘습니다. 그게 입점 수수료인 거예요? 네, 그렇죠. 입점 판매 수수료. 네. 음. 그래서 그 의류는 백화점과 지금 저도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과거의 라이브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홈쇼핑이 가장 네. 극강의 수수료인데 네네네. 수수료가 거의 35에서 40%가 되고 그쵸, 그 정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또 이제 이것저것 뜯어가는 게 많아요. 뭐 제작비, 무슨 비 해가지고 50%가 사실상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떼어가네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낮네요, 12%는. 그렇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성복을 많이 팔아야지 이익률이 낮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아보니까 쿠팡은 한 10.8%, 그다음에 평균? 네, 평균. 그리고 G마켓은 G마켓 옥션은 한 13% 정도. 네, 음. 카테고리별로 다른데 쿠팡은 이제 5에서 한 15%까지. 네, 하는 꽤 높네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수료가 대충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홈페이지에는 이게 동종업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게 낮은 편이네요. 거기에 이제 결제대행 수수료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네. 결제대행 수수료가 PG업계에서 때리는 게 한 3%, 네. 4% 사이일 테니까 네. 그거를 빼면 실제로는 10% 미만일 것 같고. 보통은 여기에 결제대행 수수료 3.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네. 그거는 실제로 이런 플랫폼이 내는 결제대행 수수료가 훨씬 높죠. 이 PG라는 건 어차피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쵸. 크게 많은 결제가 일어나는 데는 다 2%대입니다. 오히려 더 클수록 깎아주는 그래서 거예요? 그만큼에서 거의 한 1% 정도 남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남는 거죠. 저는 오히려 작은 회사한테 약간 깎아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신용카드만 그렇죠. 카드만. 신용카드 그 정부 정책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 그 강제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럼 큰 데는 오히려 약간 네고 베이스로 네. 협상을 해서 좀 깎아주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어차피 피지는 물장사기 때문에 네네. 깔아놓고 물 흘려 보내면 돈 되는 거라 김삿갓처럼. 네. 어차피 고정 비용이 높아서 그래서 일단 입점 수수료 12%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BM이죠. 레베뉴 스트림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표를 간단히 보면은 2020년에 연간 거래 243억 원이었대요. 그리고 2021년에는 한 800원 넘었다고 하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210만 넘었고, 판매자 수는 아마 지금은 2만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25%였다고 하거든요. 작년 말 정도에.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25%면 꽤 높은 거죠. 말도 안 되게 높은 높은 거죠, 커머스에서. 네, 그래서 꽤 전환율이 꽤 높구나. 확실히 이제 보면은 사람이 견물생심이고, 게다가 이제 옆에서 사라고 막 말해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방송하는 그리퍼라는 사람이. 25%라니까 부모 분자가 궁금하네요. 아,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에 사용하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저희가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앱을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가입을 하게 된 게, 갑자기 엄마가 어디서 이거 광고를 보고 뭐 500원 딜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가지고 유저 모으는 거겠죠. 그래서 500원에 엄청 싼 가격에 거의 한 2만 원 상당 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벤트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그걸 일단 한번 사보고 앱을 좀 둘러봤는데, 일단 좀 특이했던 점이 라이브를 한번 키면은 시작을 하는 걸 어떻게 끄는지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X 버튼이 있던지 아니면 뒤로 가기를 누르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화면을 날려야 돼요. 작게 만든 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보다 보면 옆에 네. 오른쪽에 작게 뜨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화면 바깥으로 끝까지 밀어서 나가야 날려야 돼요?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르신들은 못 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엄청 헤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네.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네,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 뭐 그래서 좀 더 많이 보나? 이런 생각도 좀 있겠죠. 했고. 당연히 그게 이탈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 중에 그쵸, 하나죠. 장치일 테니까 뭐 그거를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뭐 이런 커머스들은 다, 특히 여기는 좀 이제 그리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고, 사실 쇼호스트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쇼호스트도 이미 홈쇼핑 업계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게 확인된 모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뭔가 이제 대중한테 친숙한 그런 사람들 많이 섭외를 이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개그맨들이나 맞아요. 뭐 슈즈스로 유명했던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뭐 네. 그다음에 도티, 뭐 대도서관 이런 그 스트리머들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섭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쪽도 사람들이 전부 하는 다 거 지금 이제 유튜버들 예전에 MCN 있는 네, 그쪽에서 네, 네. 다 섭외되고 있는 거 네네, 아니에요? MCN 있는 좀 네. 대형 유튜버들? 네. 네, 그쪽 많이 섭외를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한 명이 하는 거를 보면은 영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 잘하고 외모가 친숙하거나 뭐 예쁜 사람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데려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지난번에 쿠팡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가 커머스에 기대하는 큰 두 가지 니즈를 얘기했잖아요. 빠른 배송, 낮은 가격. 네. 근데 여기에는 그거에 플러스 좀 그 구매 과정에서 이제 유저가 겪는, 아, 나는 이 상품이 어떤지 궁금하고 난 지금 바로 물어보면 바로 답변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사이즈가 뭐 어떤지 비교해보고 싶고, 되게 디테일하게 특히 옷 같은 거 살 때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Q&A 게시판에 올리면은 물론 뭐 빨리 답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정말 바로바로 답변해주고, 궁금한 거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 사진을 스크롤 내려보는 커머스랑 좀 다른 온라인 커머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홈쇼핑을 그냥 모바일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느낌? 좀 더 양방향인 느낌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커머스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안 사더라도 그냥 보고 있는 것만 네. 좋은 거죠. 그쵸. 네. 뭐 있나 그냥 둘러보는 그런 네, 재미. 네.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거는 상세 페이지라고 하나요? 네. 그게 엄청 점점 길어지잖아요. 너무 진짜. 그래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끝도 없고, 끝도 어떨 없죠. 때는 내가 사는 상품 아닌데 그냥 그 브랜드 상품 광고처럼 끼워져 네. 있고, 막 그게 너무 귀찮은데, 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틀어놓고 보는 게 네. 편할 사람도 있겠다. 네, 네, 뭐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했어요. 네. 그렇죠. 저는 라이브 커머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그래도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시작한 지. 네. 야, 진짜 이게 될까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방송을 찍는다는 게 그냥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를 그쵸.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힘도 들고. 힘들고 그리고 이게 이커머스는 그냥 깔아놓으면은 24시간
팔리는 아, 건데 그쵸, 그쵸, 그쵸. 라이브에서만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녹화 방송에서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찐 야, 라이브여야 찐 되니까. 라이브에서 마마막 팔릴 것 같은데 이게 될까 하는데 지금 저도 뭐 그립도 잘 되는 거 보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맞아요. 이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라이브로 팔고 있다니. 맞아요. 하나의 컨텐츠로서 뭐 소비하는 그쵸. 거죠. 약간 네. 컨텐츠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홈쇼핑이 잘 되는 홈쇼핑이 사실은 이제 모바일로 들어온 그 딱 그 느낌인데. 네. 사실 홈쇼핑은 엄청 정말 그 PD들이 정말 갑질로 유명했고 네,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뭐 가격 후려치고 뭐 이런 게 되게 그럼요. 약간 악습같이 홈쇼핑의 가장 있었잖아요. 악습은 뭐였냐면은 네. 홈쇼핑은 보통 이렇게 딱 라이브 될 때 많이 팔리기 때문에 물건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게 재고가 이제 아, 부족해져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몇월 며칠 몇 시에 그 프라임 타임에 방송할 테니까는 뭐 한 10만 개쯤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홈쇼핑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시간에 한다고 해도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10만 개 중에 10,000개 팔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9만 개를 판매자가 그냥 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재고를. 그게 최악이거든요. 그 갑질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홈쇼핑을 통해서 바이럴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체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로. 근데 그래서 이제 10만 개 준비해 놓고 이제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지금. 기업 마케팅 부서에서도 이 홈쇼핑 그 시간대, 그러니까 그거 사잖아요. 매체 미디어 바잉 같은 거 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갑자기 위에서 뭐 몇 번 이상 어떤 시간대에 만들어내라 하면 이제 사야 그거 되고.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진짜 막 손 빌어서. 비비더라고요. 아휴, 방송이 뭐라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정말 네. 작은 사장님들도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필요 없어졌다. 그쵸.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뭐 조명 정도 이제 설치하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거는 우디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카카오가 이미 그 라이브가 있잖아요. 카카오 쇼핑 라이브야. 근데 그립을 왜 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보니까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기존 투자자는 아니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랑 사업이 겹치는데도 투자를 해서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채널을 두 개라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베이가 옥션이랑 지마켓을 다 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산 건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커머스는 채널이 많을수록 그게 합쳐져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그냥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베이 코리아 예전에 지마켓, 옥션, 또 G9까지 있었지만은 그게 다 역할을 하고 있었죠. 네. 나름의 약간의 그 차별성과 네, 기존 네, 유저 네. 리텐션. 네, 다 가지고 있고 저도- 익숙한 걸 계속 하니까 사람들은.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카카오는 좀 더 이제 입점을 좀 더 빡세게 관리하는 예, 느낌. 필터링을 한대요. 그래서 좀 더 정제된 것들이 올라온다고 들었고 근데 그립은 웬만하면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5분 만에 입점하기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 같고 입점. 그렇죠. 그 카카오 부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브랜드가 워낙 세니까 네. 라이브 커머스 하다가 사고 나면 카카오 전체 브랜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럴 수도 만약에 있겠네요.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는 통제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런 효과도 조금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확실히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네. 네, 커머스는 좋은 것 같기도 SKU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진리인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종합은. 그래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뭐 카카오 네임밸류의 어떤 그렇죠. 수성을 위해서 네. 좀 정제된 거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약간 공중파랑 케이블 하나씩 갖고 있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립을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는 살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레디메이드 된 그런 플랫폼. 그래서 커머스에서 MD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아, 그쵸. 네, 하는 게 스타 MD들 막 서로 모셔가더라고요. 맞아요. 연예인들처럼. 저도 뭐 되게 깊게는 모르지만 그 그립에 투자했던 그 담당 심사역계였던 친구들 오. 몇 분, 한 분은 안 친구고 한 분은 친구인데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진짜 대표님과 팀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래요. 네, 되게 전략적이고. 맞아요. 그 대표님 여자 대표님이세요. 네. 근데 보니까 네이버에서 스노우 그 네. 만드셨던 분인 네, 네. 거더라고요. 네. 네이버 카카오 양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출신으로 알고
그리고 이게 그 라이브 커머스가 원래 중국에서 왔잖아요. 아 맞아요. 2010년대 초중반.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메이저 중에서는 티몬이 좀 초기에는 선두였고, 근데 너무 빨리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빨리 한 것 들거든요.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이런 게 발달하게 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은 어쨌든 좀 저신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기능이나 뭐 이런 거를 한 번에 눈으로 봐야 확인하고 믿을 수 싶은, 있다. 네, 그게 좀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말 되네요. 네. 얘네가 택배로 뭘 보낼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입고 있는 제품이 정말 괜찮냐 그걸 이제 라이브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사실 사진은 포토샵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하니까. 그래서 네, 라이브로 하면 좀 그게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게 아직은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전체 대비 작은데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 대비 2%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과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지 아니면은 중국에서만 워킹했던 중국의 컬처인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중국에선 정말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지금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게 아예 사회에 약간 문제가 돼서 네. 그 중국 그 시진핑 형님이 뭐 어디 이런 잡스러운 걸 해서 아무나 못 나오게 했어요. 규제를 되게 세게 했어요. 정말요? 우리 방송처럼? 방송인데 네. 그 화장품 오빠라고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게 뭐 싸버려 하는 립스틱 막 네, 바르면서. 립스틱 바르는 분.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시다고 진짜요? 했어요. 네. 미풍양속.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공자가 중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 높으신 분이 뭐 좀 불편하셔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은 불편하시면 좀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나 봐요. 근데 중국도 그 다른 엄청 많은 그 이런 판매자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 어쨌든 동영상이 엄청 많고 이러니까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그런 영상을 많이 찍긴 했었더라고요. 예전 거 보니까 막. 그리고 저는 뭐 좀 알아보니까 그립이 반품률 0.9%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오. 기사에 0.9%. 네, 기사에는 0.9%. 반품을 못하게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은? 이것도 분모 분자가 궁금하다. 그렇긴 한데. 어떻게 어떤 기간이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네. 어떻게 0.9%? 그러니까 뭐 신기하네. 기사에는 이제 헤드라인으로는 그립 0.9%. 좀 낮은 편이다. 낮은 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그냥 막아놨는데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반품하는 그런 네. 수준인데 네. 일반적으로 한 50% 된다고 하셨죠? 옷은 30%고 옷은 30%. 나머지 50%까지는 안 되고 한 20% 되는 네, 걸로 20% 알고 있어요. 꽤 정도는 높다. 반품돼요. 사실 반품만 낮아도 엄청 경쟁력 있는 엄청나죠. 그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제품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샀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일까요? 건가 진짜? 그러면 정말 가설이 워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아 워킹한 근데 거긴 한데. 홈쇼핑하고 너무 달라요. 홈쇼핑은 충동 구매가 많기 때문에 아. 홈쇼핑의 반품률이 제일 높거든요. 아, 아마존도 무료 반품을 하고 이제 18%에서 21%로 증가했다. 라고 하는데 0.9%가 도대체 어떤 장치가 있는 그러게요. 거지?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립이 어쨌든 그 그리퍼라는 사람이랑 1대1로 뭔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팅을 올리면 네. 그거 답변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뭔가 라포가 형성돼서 친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그럴 수 있죠. 소통을 하면서 뭔가 네. 친분이 생긴 거죠. 내적 친밀감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영상을 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신뢰도 좀 쌓이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얘한테 반품을 해주는 게 미안한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립이 자기네 플랫폼이 있긴 한데 뭔가 사스 솔루션도 제공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립 플랫폼을 가지고 뭐 그립 클라우드라고 이름을 얘네가 붙였는데 그걸로 자기가 방송을 하는 거를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도 같이 송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 뭐 유튜브도 뭐 패션 유튜버들이나 뭐 뷰티 유튜버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아직까지 판매하는 게 그냥 링크 달면은 그 링크 타고 가서 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약간 그런 사람들이 이거 많이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12%라는 수수료율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난 게 오픈마켓이 보통 반은 수수료에서 받고 반은 광고비에서 네네. 매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너무 낮단 말이에요. 12%가 그쵸. 통상적으로. 네. 그러면 나머지 12% 정도의 수익을 아마도 노출 광고에서 가져올 것 같다. 이게 그럴 것 워낙 같아요. 지금 이제 10,000개 넘고 수십만 개가 되면은 당연히 상위 노출을 받고 싶은데 네. 그거를 뭐 MD가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냥 아마 광고 태울 것 같다. 그쵸. 상단 노출하려면. 상단 노출을 하는. 왜냐면 업계 홈쇼핑 때도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은 항상 35에서 40%낼 의향은 있었어요. 근데 12%밖에 안 따르면 나머지는 아마 상위 노출 광고로 가지 않을까 그쵸. 하는 아무래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홈쇼핑에서의 그 채널 사이의 그 독점보다 네네. 모바일 굉장히 트래픽 높은 첫 화면의 노출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립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망이 좋아 보이네요 듣다 보니까. 근데 그립 근데 되게 기술적으로 엄청 네. 고도화된 기술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운영이 중요하고 그쵸. 네. 되게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음. 네. 그러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 자체는 어쨌든 기존 홈쇼핑이라는 게 그 되게 자연스럽고 오랫동안 학습된 게 그쵸, 그냥 그쵸. 모바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게 전환 비용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는 저는 워킹 어느 정도 포션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다. 적어도 홈쇼핑의 그 파이까지는 먹을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립이 거의 독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너무 시장 경쟁자가 많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뭐 몇 개 있겠죠. 홈쇼핑도 뭐 메이저 홈쇼핑이 한 서너 개 있었잖아요. 네. 네. 홈쇼핑은 그렇듯이 다 들어왔고. 아마 라이브 커머스 하는 앱들도 몇 개 깔아놓고 돌려서 보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격점지였는데 결국 카카오의 선택을 받으면 그립이 승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립의 판단 뭐 이거는 그냥 완전 비주얼 상상이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파편화돼서 계속 뭐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냥 우리가 두 장 찍자. 그러니까 점을 찍고 그냥 4점 이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인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경쟁자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점유율을 빨리 네, 확보하는 앞으로 게 나타나게 우선이니까. 된. 네. 근데 결국은 홈쇼핑 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라이브 커머스도 결국 연예인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바뀌어도 결국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특히 영상은 저는 그게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굉장히 시각에서 느껴지는 게 크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가 그 컨텐츠, 그러니까 여기가 카카오 M에서 그 연예인 기획사도 많이, 연예 기획사도 많이 인수하고 로엔을 해가지고 비롯한 네. SM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콘텐츠를 사실 많이 갖추고 있기도 해요.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카카오 엔터.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새로운 커머스 강사들부터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고인물 탈출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트렌드를 또 한번 이렇게 듣고 얘기하게 돼서 탈출하는 느낌. 네. 네, 고인물은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저도 최신 트렌드에 더 친해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약간 인생도 뉴비고 이렇게 일이라는 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최근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도 많고 해서 빠삭하게 알 수 있지만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로 이제 지금 이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잖아요. 이게 그쵸. 뭐 인터넷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 역사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0년 전 얘기 막 이런 거는 유저로서만 알지 그 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회고해보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뭐 새로운 서비스들도 물론 이제 발 빠르신 얼리 어답터 분들은 많이 사용해보고 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적극적으로 더 써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무슨 얘기하죠? 다음에 위크래시드 네. 하시죠. 네. 또 커머스 쪽으로 너무 많이 막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우리가 네. 조금 이제 컨텐츠로 뭐 문화나 한번. 컨텐츠 좀 다른 쪽 확 바꿔가지고 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